아이고, 안 돼. 기록되고 있는 중이었지? 망할 뻔했네요. 그럼 다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사가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동사들이 있겠죠. 그럼 기본적인 동사의 뜻이 사람의 감정을 설명해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동사들도 당연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존재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근데 그럼 감정 관련 동사들이 분사가 되었을 때 특히 현재 분사 모양은 현재 분사니까 능동이나 진행이라고 그랬었지, 얘들아. 그래서 감정 관련 동사들의 현재 분사 모양은 의미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감정 관련 동사에서 만들어진 과거 분사 형태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테니까 감정을 느끼게 된 그러한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느끼는 건 얘들아 일반적으로 사람이야, 사물이야. 감정을 느끼는 건 사물이야, 사람이야, 얘들아.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거겠지, 얘들아. 그래서 감정 관련 상태를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설명해주는 과거 분사는 항상 사람만 꾸미고 있어야 한다는 거. 얘는 절대 사물을 꾸밀 수 없는 과거 분사 형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citing, excited. 그래서 the book is exciting. 책이 정말 신나고 재미있어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 책을 읽은 건영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건영이 is exciting일까? excited일까? 이 재미있는 책을 읽고 느끼는 건영이의 감정 상태는 건영이는 사람이니까 excited. 신나고 흥분된 상태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책은 사물이기 때문에 the book is excited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사물은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 관련 의미를 가진 과거 분사가 절대 사물을 꾸며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문제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건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감정 관련 분사들의 예시니까 이 정도는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citing, excited, amusing, amused, surprising, surprised, satisfying, satisfied, boring, bored, 그리고 shocking, shocked. 이런 정도의 의미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이제 대답을 해줘, 얘들아, 제발. 지성 is bored. 하는 문장이 있고요. 1번. 2번. 지성 is bored.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1번 지성이와 2번 지성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얘들아? 1번 지성이는 어떤 상태의 지성인가요? bored, 과거분사니까 지금 1번 문장에서 지성이는 감정 상태가 어떤 거지, 얘들아? 지성이는 지금 기분이 어떻다? 지루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되겠지? 그치? 하지만 2번에 있는 지성이는 bor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지금 지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지, 얘들아. 지성이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성이는 지루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지성 is boring이 되는 거고 1번처럼 지성 is bored 하면 지금 현재 지성의 감정 상태가 지루한 상태입니다 를 말하게 된다는 거. 사람에 대해서는 의미에 따라서 과거분사, 현재분사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라 그랬어. 감정 관련 과거분사는 절대 사물을 꾸며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얘들아? 그러면 밑에 체크 문제를 한번 같이 재빨리 풀어버리도록 할게요. 1번. Is planning to buy some blank furniture. 그는 지금 현재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뭘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몇 개의 furniture, 가구인데 어떤 가구일까? 언제나 꾸밈을 받는 입장의 명사 입장에 생각을 해주세요. 명사. 전부 다 use가 나와 있는 상태죠. 어떤 거 쓰는 게 좋을까, 얘들아? 가구는 직접 쓰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야? 어? 사용되어지는 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 체크 1번의 문제는 답을 C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Used furniture 하면 중고 가구. Used furniture. 중고 가구.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었던 가구니까 중고 가구를 우리는 used furniture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고차는 영어로 뭐겠니, 얘들아? 중고차는 영어로 뭘까요? 네, used, 아이쿠, cars라고 써주면 중고차가 될 수 있겠죠. 꾸밈을 받는 자동차들 입장에서는 사용되었던 그러한 차일 테니까 used, 과거분사 형태가 이렇게 사물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분사가 왜 사물을 꾸미고 있죠? 이때 use는 감정 관련 의미를 가진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지, 얘들아. 다음 문제 2번을 볼게요. The kids sat.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상태로 앉아 있을까? 장난감을 가지고 놓으면서 앉아 있겠지? 앉아 있는 것도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역시 아이들일 테니까 아이들이 직접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주체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인 playing이 뒤에서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s sat playing with some toys 라고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3번 It was a blanket news to me. 그건 정말 나에게 충격적인 뉴스였어 라고 할 때 꾸밈을 받는 뉴스는 나에게 충격을 주는 주체, 능동인 상태일 테니까 여기 뭐가 필요하겠으더라?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쇼킹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태가 뉴스를 꾸며주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뉴스를 들은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 I was shocked at the news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주어인 나는 뉴스 때문에 충격을 받은 대상인 거니까 이렇게 쇼크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가 주어인 나를 꾸며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 네, 넘어갈게요, 얘들아. 프랙티스 스텝 1만 재빨리 지금 풀어버릴게. 1분 줄게요.
확인해 볼까? 잘 써? 잘 써? 네. 1번. She added some pork. 그녀는 돼지고기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어디다가? 팔팔 끓고 있는 물에. 지금 현재 끓고 있는 진행인 상태인 거니까. 그리고 워터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니까 boil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They got into the boat. 그들은 보트에 탑승했는데요. 어떤 보트지 얘들아? 그들의 여행을 위해서 보트는 직접 빌리는 거야? 빌려짐을 당하는 거야? 빌려짐을 당하는 거니까 rented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가 이렇게 보트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 baby lay 아이가 누워 있는데 어떤 상태에 누워 있었냐면 유모차에서 웃으면서 누워 있었겠죠, 얘들아. 누워 있는 것도 아이였고 그리고 웃는 것도 역시 아이인 상황일 테니까 스마일링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구가 이렇게 동사 뒤에서 한 번 더 주어를 꾸며주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서 얘들아 여기 스마일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레이가 과거 동사니까 똑같이 과거 동사를 스마일드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테지만 동사가 두 개가 있다는 건 동사가 두 개라는 건 절이 몇 개라는 뜻이야 얘들아? 동사가 두 개라는 건 절이 몇 개라는 뜻이죠? 두 개란 뜻이겠지 얘들아? 동사가 두 개라는 건 절이 두 개란 뜻이야. 근데 절과 절을 이어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지. 절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이니까. 근데 지금 3번 문장은 온점인 마침표가 하나만 있고 중간에 접속사가 있어 없어? The baby lay in the stroller라고 했을 때 중간에 접속사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 형태인 스마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사를 이렇게 스마일링 하고 붙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lay 다음에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으면 그럴 때는 스마일링이 아니라 스마일드라고 하는 두 번째 과거 동사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에서는 스마일드가 아니라 스마일링 현재 분사를 고르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Suddenly I heard someone playing outside. 갑자기 내가 들었어. 내가 누구를 들었냐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죠. 밖에서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걸 듣게 된 거니까. someone이 직접 소리를 친 상태였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형태의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someone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답은 shouting 현재 분사. 4번에서 알 수 있는 사실, heard가 지각 동사, 오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someone이라고 하는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shout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태가 나와 있구나 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됐어요, 얘들아? 네. 그러면 나머지 스텝 2부터는 숙제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분사 구문.
잠깐만, 넘어가지 말자. 스텝 2도 같이 풀고 넘어가자. 왜냐면 분사구문이 조금 설명이 길어서 좀 끊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스텝 2도 지금 풀어주세요. 스텝 2 다 풀었나요? 지금 확인할까, 얘들아? 숙제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줄게. 풀면서. 석환이도 필기 잘하고 있길 바랍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석환이도 필기한 상을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돼, 개별톡으로. 그러면 이번 스텝 2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ager had the table blank pink. 일단 내용은 매니저가 테이블을 핑크색으로 색깔 칠해지게 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문장을 구문 분석을 해보면 문장의 동사가 헤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지 얘들아. 매니저가 주어, 다음에 더 테이블이 목적어인 성분이 되겠네요. 그럼 이 자리가 뭐겠어 얘들아? 핑크색으로 색깔을 칠해주는 건 매니저야 테이블이야? 테이블이니까 이 자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겠지. 그러면 목적어인 테이블과 페인트라고 하는 동사는 서로 능동관계야, 수동관계야? 테이블이 직접 막 자기가 색칠하는 거니 아니면 그렇게 색칠되어지는 거니? 색칠되어지는 거죠. 테이블과 페인트 동사는 서로 수동관계니까 이 빈칸 자리에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페인티드, 과거분사 형태가 나와 있으면 되겠네요. 매니저는 테이블을 핑크색으로 색깔 칠해지게 했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I was careful not to wake up the blank죠. 나는 되게 조심했습니다. Not to wake up, 깨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 강아지가 직접 자고 있는 진행인 상태였겠지? 그래서 sleep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앞에서 강아지 독을 꾸며주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sleeping. 다음에 문제 3번이에요. Mark knows a man blanket Chinese restaurant. 마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뭐지? 한 남자를 알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들아? 중국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남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목적어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고 내용상 봤을 때 이 남자가 직접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리에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runn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들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un 동사는 조심하세요. 자동사로 쓰이면 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run이 자동사일 때는 달리다, 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타동사일 때는 무엇을 운영하다 또는 경영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목적어 Chinese restaurant이 나와 있으니까 타동사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식당을 운영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남자를 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4번. I felt blanky when I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depressed, 누구누구를 우울하게 하다란 표현인데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의 감정 상황인으로 depressive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그러면 유닛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사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여기는 조금 필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혹시 여백이 있나 잘 찾아보고 여기 빈칸 체크 옆에 빈칸이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다가 쓸게요. 일단 분사 구문은 일단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하냐면 분사 구문 만드는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일단 분사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삼각형은 우리가 분석할 때 접속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삼각형 S1, V1, 물결, 콤마, 그냥 S2, V2, 물결, 그리고 마침표. 자, 이러면 문장이 몇 개 있는 거야, 얘들아? 문장은 하나가 있죠. 왜? 문점, 종결부호가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지금 절이 몇 개냐면 S1, V1 하나, S2, V2 두 개. 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쵸? 절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접속사가 절과 절을 이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그어볼게, 얘들아. 여기가 A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B입니다. A와 B 중에서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종속절일까? 주절이 뭘까? A일까? B일까? 어떤 거? 어떤 게 주절일까요? 틀려도 되니까 대답을 해줘, 얘들아. 어떤 게 주절이야, 얘들아? 이 문장에서는? B가 주절이죠. 왜 B가 주절일까, 얘들아? B가 주절이니까 당연히 A가 종속절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얘들아? 주절은 문장의 주인이 되는 절, 종속절은 그냥 주어절에 딸려있는 부어와 같은 절, 종속절. 왜 B가 주절이냐면 접속사가 없이 그냥 주어 동사가 있는 단독의 절이기 때문에 B가 주절이고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이 A 자리가 바로 종속절이 됩니다. 그래서 종속절인지 주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절이니까 주인이 되는 절이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디를 건드리는 거야, 얘들아? 종속절을 건드리는 거죠. 붙이는 거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종속절을 조금 간단하게 고치는 것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쓸게, 얘들아. 분사 구문 고치는 방법 1단계. 첫 번째 뭐 한다? 종속절에서 종속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를 생략하게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다음 두 번째, 차례차례 주절과 비교하면서 지워나가면 됩니다. 고쳐나가면 됩니다. 종속절의 주어 S1과 주절의 주어 S2를 서로 비교해 봐서 서로 같은 존재면, 동일한 대상이면 그럴 때는 종속절에 있는 주어 S1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S1, S2를 비교해 봤는데 서로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럴 때는 그냥 S1의 주어도 쓰고 S2의 주어도 그냥 다 써주면 되는 소리겠죠.
모두 쓰면 됩니다. 이러면 되겠죠? S1은 유지한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 주어 해결 봤으니까 이제 뭘 보면 되겠어? 동사를 봐주면 되겠죠? 세 번째 단계겠네요. 종속절의 동사 V1과 주절의 동사 V2를 비교할 건데 일단 먼저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 서로 두 동사의 시간을 비교할 겁니다. 시제를 비교해서 똑같이 현재일 때 V2도 현재, V1이 과거일 때 V2도 과거 서로 같은 시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있죠? 기본 분사 모양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분사는 슬프게도 두 가지가 있네요. 서로 시점이 같을 때는 기본 분사 모양, 기본 분사는 두 가지가 있었지 얘들아. VING, 현재 분사 모양과 PP라고 불렀던 과거 분사 모양. 둘 중에 한 가지를 쓰면 되는데 언제 현재 분사 썼었지? 동사가 능동이거나 진행인 상황이었으면 현재 분사 모양으로 고쳐주면 되고요. 동사의 의미가 수동이었거나 이미 끝난 완료의 상황이었으면 과거 분사 형태로 고쳐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제가 같은 상황이었을 때의 기본 분사 선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시제가 같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더라. V1과 V2, 종속절의 동사 V1과 주절의 동사 V2를 비교해 봤는데 서로 시간이 같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V1은 과거인데 V2가 현재라든지 V1은 과거 완료인데 V2가 과거라든지 이러면 서로 다른 시간인 게 되잖아, 얘들아. 그럼 서로 다른 시간일 때는 기본 분사를 쓰지 못하고 완료 형태의 분사를 쓰게 됩니다. 이름은 완료 형태, 완료 분사라고 불러요. 글씨를 못 알아보는 건 아니겠지? 완료 분사 모양을 쓰게 됩니다. 완료 분사 모양도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능동일 때 쓸 수 있는 완료 분사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형태의 분사니까 having, pp. 이건 시제는 달랐지만 동사의 의미는 능동이었을 때 쓸 수 있는 완료 분사 모양의 능동 버전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부터 쓰는 건 반대겠지 얘들아. having been pp. 여기는 원래 있던 동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때 수동이고 시간이 달랐어요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완료 분사의 수동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속절을 고쳐 나가는 것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종속절 고치는 모양들이었더라. 주절은 절대로 고치면 안 되니까 똑같이 S2, V2 하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공식을 썼으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문을 가지고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필기 다 했어 얘들아? 필기 다 한 거죠? 오케이. 이거 꼭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더라 이거는. 보세요. 분사구문 만들기 하고 나서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죠. Because I felt tired, I stayed at home all day라는 문장이 나와 있네요. 요 문장을 우리가 한번 이미 고쳐져 있는 상태일 테지만 같이 따라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창의력이 떨어져가지고 예문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베끼겠습니다. Because I 방금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I felt tired. I stayed at hom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얘들아.
한 문장이죠? 절은 두 가지가 있네요. because가 이끄는 절과 iced at홈이라는 절이 있네요. because가 이끄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항상 종속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because가 있는 앞부분을 간단하게 분사 구문을 붙일 수 있겠죠. 첫 번째, 1단계 뭐 한다? 접속사 생략한다. 그러면 because라는 접속사는 탈락되어지겠네. 그치? 다음 두 번째, 주어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I 서로 같은 주어였으니까 종속절에 있던 주어 I가 탈락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 이번에는 동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felt, 시제는 과거 시제, 그리고 태는 내가 직접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능동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절을 동사를 봐주면 되겠지? stayed, 시제는 과거네요. 그러면 과거 서로 V1, V2, C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분사 모양을 골라주면 되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elt는 내가 직접 감정을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능동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 거니까 능동일 때 쓸 수 있는 현재 분사 모양 feeling, tired 하고 나와서 분사 구문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주절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럼 똑같이 I stayed at home 하고 써주면 원래는 because I felt tired라고 했던 종속절이 feeling tired라고 하는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되게 쉽죠?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As it rained yesterday. 아니야. 동사를 다른 걸로 보여줄게. As it snowed yesterday. The road is very icy. 어제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를 지금 현재 도로가 엄청 꽁꽁 얼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역시 종속절은 as가 있는 이 앞부분이 종속절이 되니까 앞부분을 간단하게 고쳐주면 되겠지 얘들아? 1단계 뭐 한다? as 접속사 탈락시킬게요. 다음 2단계 주어를 비교해 봤더니 첫 번째는 이 주절의 주어는 the road. 서로 같은 주어야 다른 주어야더라 지금. it과 the road는 서로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S1에는 it은 정체가 뭔가요? 어제 눈이 내렸어요. 문장의 내용이 날씨를 말하고 있는 문장이네. 그럴 때 의미 없이 그냥 썼던 비인칭 주어이시고 주절의 주어는 the road라고 하는 다른 주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지? 똑같이 S1의 주어를 그냥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써주면 되겠죠. 다음 이번에는 동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얘들아. snowed는 과거 동사고요. 주절은 동사가 이제 현재로 나와 있네요. 지금 서로 시간이 같아 달라 얘들아. 다르네. 그러면 기본 분사를 쓰면 돼, 안 돼? 종속절은 과거 시제, 주절은 현재 시제니까 서로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기본 분사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 그럼 어딜 봐야 되더라? 아까 썼던 공식 중에서 시간이 달랐을 때 썼던 완료 분사를 봐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완료 분사 모양 볼게요. having pp 능동일 때 쓰는 거 나와 있고 having been pp 수동일 때 쓰는 두 가지 분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종속절의 동사 snowed는 이미 왔어요를 말해주고 있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동 표현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달랐을 때 능동을 설명할 수 있었던
having pp라고 하는 완료 분사 형태로 snow를 고쳐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쓰면 될까? It having snowed yesterday, 콤마. 그리고 나서 주절은 또 같이 The road is very icy 하고 써주면 이렇게 종속절과 주절이 다른 주어였고 다른 시간이었을 때 만들 수 있는 분사구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했어? 됐어 얘들아? 이해했어?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B를 보도록 할게요. 분사 구문의 의미 하고 나와 있죠? 이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쳤었던 이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였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사 구문이 생길 수 있다를 말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렇게 전부 다 종속절을 이끌 수 있는 종속 접속사 표현들이지더라. as, when, while, after, because, as, since, if, though, although 전부 다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략되고 없어지는 것들. 우린 그러면 이 접속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문장은 그냥 이렇게 해석해주면서 분사 구문을 고쳐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세요. 그냥 분사 구문만 나와 있는 상태제들아 Leaving your house, you should lock the door. 주절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주절의 의미에 맞춰서 앞에서 쓸 접속사가 이끌고 있던 절이 어떤 의미의 절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너는 문을 잠궈야 해. 네가 집을 뭐 할 때, 집을 나설 때, 어울리려면 뭐뭐 할 때 라고 하는 의미가 자연스러울 테니까 원래 있던 접속사는 when, while 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였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다시 두 번째로 볼게요. 역시 I ate popcorn watching the TV movie. 나는 팝콘을 먹었습니다. 뭐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내용상 충분히 짐작 가능하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팝콘을 먹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동시 동작을 설명할 수 있는 접속사인 as나 아니면 while 같은 것이 원래 있었던 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다음 여기 역시 분사 구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Sitting at the back of the classroom. I couldn't hear the teacher well.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절 먼저 보세요. 그리고 앞을 봐주세요. 종속절을 보세요. 뒷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듣지 못했었겠지 얘들아? 이렇게 주절을 먼저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었을 사라질 접속사가 어떤 의미가 자연스러운지 유추하면서 이렇게 되살려내어 보시면 됩니다. 역시 4번도 볼게요. On your left, you will find a flower shop. 너는 아마 꽃가게를 발견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네가 만약 좌회전을, 우회전을 한다면, 뭐 한다면 이었을 테니까 역시 원래 있었을 접속사는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시 5번도 볼게요. Although being old, 비록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My grandmother goes jogging every day. 우리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러 가십니다. 할머니 나이가 지긋이 많으셔서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은 힘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깅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old, 양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종속절을 이끌고 있는 상태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을 접속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의 의미도 다양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크한 문제까지 풀고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지금 풀어주세요. 지금 풀고 물론 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1, 2, 3번 모두 다 원래 있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와 동사의 절이 어떤 모양이었을지 옆에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톱할게요. 나와, 일어나. 일어나. 주다 나와. 정신 안 차릴래? 주면 줘라. 안 졸았어? 좋은 거 아니었어? 일어나. 정신 차려. 일로 와서 서서 해. 문알 테니까 집에 서 서서 해. 알겠지? 정신 차려. 문제 답 고르고 원래 있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절의 형태로 고쳐보세요. 그것까지 하고 나서시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 다 했어?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1번 답은 몇 번으로 고를까? 기차를 향해 질주를 하다가 나는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모두 다 분사 구문인데 주어가 딱히 나와 있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뜻? 서로 주절과 같은 주어를 쓰고 있었구나. 그럼 내가 직접 기차를 향해 달리고 질주하는 상황일 테니까 rush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구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2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가방을 살 수 없었습니다. 누가? 역시 내가. 그래서 같은 주어니까 모두 다 딱히 주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여기가 주절인데 또 동사를 기본 형태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절대로 고르면 안 되겠고요. 분사도 준동사 중에 하나였을 테니까 준동사에 대한 부정은 준동사 앞에다가 부정을 써주면 되니까 답은 C가 되겠습니다. Not having any money.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가방을 살 수 없었다. 다음에 문제 3번은 역시 또 분사 구문이 모두 다 같은 주어인 상황이라서 딱히 주어는 표현되어 있지 않죠? 아팠기 때문에 나는 수영장에 가지 못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비는 쓰면 되지 않는다는 거. 비도 써도 말이 될 것 같지만 지금 그러면 한 문장 안에 절이 두 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기본 동사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사 형태로 being sick. I didn't go to the swimming pool 하고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대로 이제 첫 번째 rushing for the train, I dropped my cell phone. 이 문장은 원래 있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의 절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일종의 꼼수인데요. 분사 구문은 원래 있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종속 절로 고칠 때 뭐 딱히 접속사가 생각나지 않으면 모두 뭘 쓰면 된다? 네, as를 쓰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as라고 하는 접속사는 거의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생각 안 나면 as를 쓰면 됩니다. as를 써놓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듯이 분사 구문에 딱히 주어가 표시되지 않다는 건 구절과 같은 주어라는 뜻이니까 원래 주어도 역시 똑같이 I였겠죠. rushing, 현재 분사가 기본 분사 모양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본 분사를 썼다는 건 주절과 서로 시간이 같았구나. 주절이 dropped, 과거였으니까 종속절도 시제는 과거였겠지 얘들아. 그래서 rushing 동사가 능동으로 현재 분사가 나와 있으니까 과거 시제로 나와 있으면 as I rushed for the train, I dropped my cell phone 하는 원래 있었던 접주동의 부사절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만 같이 고쳐보도록 할게요. 아팠기 때문에 나는 수영장에 가지 못했다 라는 문장이었죠. 역시 딱히 접속사 생각나지 않으면 뭘 쓰면 된다? as를 쓰면 됩니다. 같은 조였으니까 I 써주면 되겠죠. as I. being이었으니까 서로 시간이 어땠다? 같았구나. 그럼 didn't go가 과거였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였겠구나. 그럼 비동사를 주어인 I에 맞춰서 과거로 고쳐주면 as I was sick 이라고 하는 원래 있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종속절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장에 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절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습한 대로 분사 구문으로 고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연습한 대로 반대로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원래 있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로 고치는 것도 역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33분이니까 지금부터 한 5분 쉬었다가 나머지 포인트 아니고 여기 뭐라 그러지 그라? 유닛 3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5분 휴식입니다. 봅시다. 여러 가지 분사구문. 우리가 이미 했던 완료 분사 형태가 나와 있죠. 완료 분사는 언제 쓰는 거라고 했더라? 우리가 고쳐야 할 종속절인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서로 다른 경우, 특히 앞선 경우에 우리는 완료 형태로 분사를 쓰게 됩니다. Having learned this before, 내가 이전에 이것을 배웠었기 때문에 I can explain it.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사가 이렇게 having learned고 완료 형태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뜻하는 바가 뭐다? 아, 여기 원래는 시간이 주절에 있는 현재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점이었겠구나. 그래서 이 완료 분사 구문은 원래 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로 고치게 되면 because I learned this before 라고 하는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꼭 분사를 보면 분석을 하면서 보시기 바래요. 완료 분사가 보이고 있으면 주절과 다른 시점,
분사 구문에 주어가 없다는 건 주절과 같은 주어. 그리고 접수를 지금 비코드를 쓰긴 했지만 딱히 생각나지 않으면 뭘 쓰면 된다? as를 쓰면 된다. 역시 수동의 분사도 역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동의 분사 구문은 기본 형태가 일단 첫 번째는 being pp, 아니면 그냥 pp, 아니면 having been pp, 아니면 몽땅 생략하고 그냥 pp만 써도 가능합니다. Being asked to make a speech. He became nervous. 여기가 분사 구문이겠지, 얘들아? 분사 구문을 봤는데 분사 구문에 딱히 주어가 보이고 있지 않네요. 왜냐하면 주절과 같은 주어를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가 연설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being asked, 이게 원래 형태였는데 분사 구문 맨 앞을 being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pp만 가지고 충분히 수동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동이면 그냥 과거분사를 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긴장하고 초조한 상태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역시 원래 있던 절의 형태를 고치면 as 같은 주어였으니까 he를 써주고 있었고요. 기본 분사니까 똑같이 같은 시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시제는 과거로, 다만 분사가 pp가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수동태였겠구나. 그래서 수동태를 만드는 공식인 비동사 플러스 pp를 시제는 과거로 만들어서 was asked 하고 써주면 원래 있던 종속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밑에 것도 볼게요. Having been bitten by that dog, I am afraid of it now. 지금 현재 강아지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왜 때문에 그랬을까? 과거에 그 강아지에 의해서 bitten, 울렸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분사 구문이 주어가 없으니까 사실은 주어가 같았겠구나. 그럼 나라는 사람은 직접 문 게 아니라 물림을 당한 대상이었고 having been pp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간이 서로 다른 앞선 시점이었을 테니까 여기를 종속절로 고치면 because I was bitten by that dog 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 수동태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된다는 거. 이번에도 아까 설명했던 주절과 다른 주어인 경우에 종속절의 주어를 써 주었던 바로 그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It being Christmas Eve, all the restaurants are full of people. 모든 식당이 다 사람들로 가득하죠. 왜 그럴까?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it은 날짜나 시간을 말하고 있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이시겠죠. 비인칭 주어있도 주절에 주어였던 all the restaurant와는 서로 다른 주어였으니까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고쳐지게 되면 it은 반드시 쓰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 분사 구문을 고치는 1단계가 접속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거나 분명히 하고 싶을 때는 굳이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고 써도 괜찮습니다. while answering the phone 하고 써도 되고요. 우리는 while을 생략하고 answering the phone 하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지, 얘들아? 다음, 이는 수거처럼 쓰이는 분사 구문하고 나와 있죠? 여기는 그냥 수거니까 외우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Generally speaking, 항상 언제나 이 형태 그대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분사 구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Generally speaking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considering 하면 무엇 무엇을 감안해 봤을 때 judging from 뭐뭐로 봤을 때 또는 뭐뭐를 판단해 봤던데 strictly speaking은 엄밀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은 솔직히 말해서 speak of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형태 그대로만 쓰니까 단어 암기하는 것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F가 중요합니다. 분사 구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전치사 with와 만나 있는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with 명사, 분사.
명사가 일종의 주어 역할이고요. 뒤에 있는 분사가 일종의 동사 역할로 생각을 하면서 주술 관계를 따져서 주어가 직접 하면 분사는 현재 분사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되고 주어가 동작을 당한 대상이거나 이미 동작이 끝난 완료의 상황이라면 PP, 과거분사가 나와 있으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해석은 명사가 분사 한 채로 또는 명사가 분사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with 명사 분사 어떤 분사를 쓸 건지는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로 주술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쓰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볼게요. She studies better. 그녀는 더 잘 공부합니다. with music playing. 뭐한 상태로? 음악이 play. 연주되는 상태로. 음악이 지금 현재 진행의 상태로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usic playing 현재 분사가 설명해 주겠네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With her arms crossed, she complained about the service. 그녀는 서비스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태로? 팔을 이렇게 팔짱을 낀 상태로. 팔을 팔짱 끼는 동작이 이미 끝나고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분사 크로스가 앞에 있는 arms 명사를 과거분사 형태로 설명하고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분사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크업 문제를 한번 같이 재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체크업 1번 Blank in Paris, he can speak French fluently. 주절을 먼저 보면 그는 지금 현재 fluently 어떻게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지금 현재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프랑스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먼저 생긴 상황. 사는 건 직접 한 동작이니까 완료가 그냥 능동으로 나와 있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을 고를까 얘들아? 어떤 거? B, B, D. Having lived in Paris, he can speak French fluently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을 볼게요. Blank no light. He couldn't see anything. 아무것도 보지 못하려면 얘들아 시점이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빛이 없는 상태가 먼저 생긴 상황일까 아니면 같은 시점일까? 같은 시점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완료 분사가 되어 있는 건 절대로 고르시면 안 되겠네요. 다음 조명이 없기 때문에 조명이 있다 없다라고 쓸 때 뭐뭐가 있다 없다라고 쓸 때 우리 무슨 구문을 썼더라? 네, 바로 이 구문을 썼었죠.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썼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There라고 하는 유도 부사구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C가 되겠네요.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2번 문장을 원래 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로 고치게 되면 일단 접속사는 뭘 쓰면 된다? 생각 안 나면 as를 쓰면 된다. There is, there are 구문이니까 기본적으로 there는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 분사로 been 하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기본 분사를 썼다는 건 주절과 서로 시제가 어땠다? 같았다. 주절은 couldn't see, 과거였으니까 여기 똑같이 과거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no light,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였었기 때문에 no light 복수 명사 주어니까 동사도 똑같이 복수로. 그러면 there were no lights, he couldn't see anything 하고 써주면 원래 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종속 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했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practice를 가보도록 하세요. 아, 여기 말고 위 페이지에는 practice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83페이지의 practice 1번을 풀어주세요. 스텝 1 다 풀었어, 얘들아? 확인해 볼까? 확인해. 확인할게요. 1번. I put on a thick coat. 두꺼운 코트를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 추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feeling cold. I put on a thick coat. 쓰시면 되겠네요. feeling cold. 다음 2번. I read a magazine blanket for my turn. 내가 잡지를 읽었어요 하면서 내 차례를 직접 기다리면서 읽었겠지 얘들아. 그래서 동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waiting이라는 현재분사구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새로운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분사 구문도 준동사 중에 하나니까 부정을 하려면 부정은 언제나 어디에? 준동사 앞자리에. 그래서 not being rich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4번. 알람을 껐기 때문에 나는 알람을 끄고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알람을 끄고서 잠자리에 든 거니까 직접 한 동작이므로 turning up 라고 하는 현재 분사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 2에 있는 문제 2개만 같이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밑줄 친 종속절을 분사 구문으로 고칠 건데 문제 1번하고 2번 풀게요. Will you take this bus? You will get to City Hall. 네가 만약 이 버스를 탄다면 너는 시청에 도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죠. 첫 번째 1단계 뭐 한다? 접속사 if는 생략한다. 두 번째 주어를 비교해 보세요. 종속절의 주어 you, 주절의 주어도 you 서로 같은 사람이니까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종속절의 주어 생략한다. 다음 동사 시제 비교할게요. 종속적인 동사는 take 현재, 주절은 시제가 will get 미래. 하지만 if가 이끄는 조건 부사 절이었으니까 현재 가지고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분사로 고치면 되겠네요. take는 능동의 동사 모양이니까 기본 분사 중에서도 능동을 설명할 수 있는 현재 분사가 나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어떻게 된다? 현재 분사인 taking this bus 라고 쓰면은 이 종속절이 분사 구문으로 붙여지게 되겠죠. 다음 문제 2번이에요. When he fell down the stairs, he hurt his arm. 그가 팔을 다쳤습니다. 언제? 그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hurt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얘들아. 왜? 현재였으면 s가 붙어 있었을 테니까 지금 없이 그냥 hurt 나왔으니까 과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시점이었고 fell down 능동 버전이니까 접속사 when 생략 he 같은 사람이니까 주어도 생략 같은 시제 능동이니까 뭘 쓰면 될까 얘들아? fell인 기본 동사가 뭐였지? fall이었죠? fall 다음에 ing 붙여서 falling down the stairs
It hurt his arm 하고 써주시면 원래 있었던 종속절이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붙여지게 되겠습니다. 됐어? 이해했어, 얘들아? 분사구문 공식이랑 같이 잘 정리를 하면서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사 진도는 여기까지 완료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단어 테스트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오늘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오늘 수업할 때 필기한 거 사진 잘 찍어서 개별 톡으로 전송하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지, 얘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가방을 챙겨서 자습실로 이동하세요. 고생 많았어.